하지만 90년대 액션 영화들처럼 철저하게 액션 위주로 만든 영화들이 요즘은 점점 그리워집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마블의 썬더볼츠 같은 영화를 보면 더 그런 걸 느껴요. 썬더볼츠가 평이 엄청 좋았죠. 그런데 흥행 폭망했습니다. 이거는 마블이 고민이 좀 될 겁니다. 클리프행어 같은 스타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액션 위주로 끊임없이 도파민을 터트려주는 영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18일 재개봉 영화 클리프행어 리마스터드입니다. 제 채널에서 극장 재개봉 영화를 처음으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최신작 위주로만 리뷰를 하는 채널이라서 옛날 영화를 리뷰할 기회는 잘 없는데요. 이런 재개봉도 그렇고 가끔씩 기회가 있으면 옛날 영화 리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애초에 제가 재개봉 영화를 거의 안 보니까요. 극장에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수요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특히 최근 들어 점점 극장의 관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물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수많은 상영관을 독식하는 초대형 흥행작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 자체는 소소하게 관객들을 모으는 다양한 영화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독립영화나 해외 다양성 영화들도 있고 이런 재개봉 영화들까지 관객들이 소수의 흥행작 위주로 쏠리지 않고 다양한 영화들을 취향껏 선택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극장이 오는 전체 관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극장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재개봉 영화들이 꾸준히 개봉을 하고 있고 은근히 수요가 있어서 극장에 이런 재개봉 영화들을 제법 보러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재개봉 영화는 거의 안 봐요. 다른 신작 영화들을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영화 티켓값 부담도 큰데 굳이 볼 거면 역시 신작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신작을 많이 보더라도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재개봉 영화의 경우는 내가 이미 본 영화라면 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완성도가 높은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알 수 없는 신작 영화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클리프행어를 보면서 특히 그거를 느꼈어요. 이미 본 영화를 그 비싼 티켓값 내고 또 보러 간다는 건 그 영화가 진짜 나에게 있어서 끝내주게 재미있는 영화라는 거거든요. 제가 살면서 재개봉 영화를 딱 두 편 봤습니다. 옛날에 재개봉관에서 봤던 그런 거 제외하고요. 멀티플렉스 시대 이후 기준으로 옛날에는 재개봉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티켓값도 일반 개봉관에 비해 더 쌌던가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재개봉관이라는 거는 없어졌죠. 아무튼 멀티플렉스 시대 이후로 재개봉 영화를 딱 두 편 봤는데 처음에 본 게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재개봉을 볼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워낙 재미있는 명작이기도 하지만 이게 3D 상영이었거든요. 타이타닉 개봉했을 당시에 이미 극장에서 봤지만 3D로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일 테니까. 그리고 타이타닉이 우리나라 처음 개봉했을 때 케이트 윈슬렛의 누드신이 삭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삭제 없이 온전한 버전을 극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개봉판을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타이타닉이야 뭐 영화 역사상 고트급 반열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걸작이기 때문에 재개봉을 여러 번 했고 그때마다 관객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3D 재개봉판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 클리프행어가 제가 멀티플렉스 시대 이후로 두 번째 본 재개봉 영화입니다. 이것도 극장에서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타이타닉 정도는 아니지만 클리프행어도 90년대에 나온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명작입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타이타닉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개봉했기 때문에 제가 극장에 갈 정도의 나이였지만 클리프행어는 1993년 제가 너무 어릴 때 개봉한 영화라 극장에서 못 보고 나중에 비디오로 빌려보거나 TV에 방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TV에 방영하는 거를 녹화해서 많이 돌려본 것 같기도 하고 비디오로도 여러 번 빌려보고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은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봤어요. 2020년대 이후로도 한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옛날 영화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래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좋아하는 영화들이야 누구나 다 있잖아요. 클리프행어가 저한테는 그런 영화 중 하나이고 90년대에 진짜 명작 액션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클리프행어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90년대 액션 영화 중에서 무조건 탑3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진짜 재미있고 잘 만든 영화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면 8, 90년대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 클리프행어가 터미네이터나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들의 비빌만큼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건 아니지만 산악지형의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연출들. 1991년에 터미네이터2가 나온 이후로 1990년대 초반부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본격적으로 CG가 활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주라기 공원과 클리프행어가 둘 다 1993년 같은 해에 나왔어요. 주라기 공원의 공룡 CG가 워낙에 압도적인 충격이어서 클리프행어의 산악 액션 CG가 다소 묻히긴 했지만 이번에 극장에서 이거를 보면서 이 영화도 그 이전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에서 볼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비주얼적인 충격을 보여준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런 게 제일 크게 와닿네요. 거기에 4K 리마스터링으로 화면 품질도 더 좋아졌으니까 정말 장대한 스펙터클,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극장에서 보니 확실히 다르다. 거기에 트레버 존스의 OST, 트레버 존스라는 작곡가가 존 윌리엄스, 엔니오 모리코네, 한스 짐머 이런 작곡가들과 비교하면 전혀 유명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클리프 행어의 OST만큼은 존 윌리엄스나 한스 짐머의 대표적인 곡들과도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 유명합니다. 90년대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부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산악지형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서는 그냥 이 OST가 갑이야, 최고! 극장에서 이 비주얼과 OST 정말 속된 말로 지려버릴 뻔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 자체로 이미 두 자릿수 넘게 반복해서 본 이 영화를 또 보러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등산 장면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볼 때도 굉장히 놀라긴 했거든요.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등산이라는 게 어쨌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알고 있다가 그 깎아지른 절벽에 손으로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등산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암벽 등반이라고 하죠. 나중에 미션 임파서블 2에서 나온 톰 크루즈의 암벽 등반 장면도 되게 화제가 되었는데, 게다가 톰 크루즈는 CG나 대역도 없이 그냥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맨몸으로 연기해서 더 대단하긴 하죠. 그래도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진짜 어린 시절에 암벽 등반이라는 걸 클리프행어라는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봐서 그 충격이 정말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암벽 등반 장면을 포함해서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진짜 압도적이잖아요. 몇 번이나 본 장면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오금이 저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데 실제로 땀이 나진 않았습니다. 극장 안 에어컨이 너무 세서 여름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극장에 갈 때는 긴팔 겉옷을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합니다. 극장이 진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요. 심지어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쉽죠. 아무튼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이 영화가 시작부터 아주 그냥 확 사라져가 버리는 이런 느낌은 터미네이터나 주라기 공원마저도 능가합니다. 참고로 주라기 공원과 클리프행어가 같은 해에 개봉했잖아요. 북미랑 월드와이드 흥행은 비교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클리프행어가 주라기 공원보다 더 흥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달리 초대박 흥행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프닝 시퀀스부터 그렇게 씹어먹어 주시고 그 후 뭐 영화가 끝날 때까지 지루할 틈이 없죠. 그러니까 클리프행어도 그렇고 90년대 액션 영화가 좋은 게 이거예요. 쓸데없이 늘어지는 내용이 없다니까? 그냥 액션 장르스러운 내용만 계속 나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서 굵직한 액션 시퀀스, 소위 말하는 빅신을 영화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2개나 3개 정도 넣고 나머지 분량은 액션이 아니라 드라마로 때우는 그런 영화들이 블록버스터 액션 장르에서 대세가 되었어요. 저는 브라이언 싱어랑 샘 레이미부터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엑스맨이랑 스파이더맨,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깊이 있는 서사가 완성되고 영화의 작품성이 올라가긴 했어요. 엑스맨이랑 스파이더맨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90년대 액션 영화들처럼 철저하게 액션 위주로 만든 영화들이 요즘은 점점 그리워집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마블의 썬더볼츠 같은 영화를 보면 더 그런 걸 느껴요. 썬더볼츠가 평이 엄청 좋았죠. 그런데 흥행 폭망했습니다. 이거는 마블이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마블뿐 아니라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다 고민하겠죠. 클리프행어 같은 스타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액션 위주로 끊임없이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영화. 그런데 그렇다고 클리프행어의 드라마가 빈약한 것도 아니에요. 주인공 캐릭터들도 그렇고 빌런 쪽 캐릭터들도 단순하게 대충 쓴 각본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공 게이브와 할, 평생 베프인데도 최근에 불행한 사고를 겪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다시 우정이 부활하고 자기 자신보다 친구를 더 걱정하며 여러 난관들의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내용이 캐릭터의 관계성 면에서 진짜 완성도 높게 써진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런도 대단해요. 펄렌이라는 최종 보스가 있고 배신한 내부자 트레버스, 두 악당이 손을 잡았죠. 하지만 서로를 믿지 않고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긴장된 관계를 유지한 것도 이 영화를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컬렌의 부하들도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상황이 다 임팩트가 있어.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착한 편과 나쁜 편의 전력이 너무 비대칭인 거예요. 애초에 싸움 상대가 아니야. 그냥 시작하자마자 인질로 잡히잖아요. 게이브와 할은 총도 없고 물론 산악 구조대원이라서 피지컬은 강하지만 싸움이나 폭력을 업으로 삼고 있지도 않잖아요. 컬렌이나 트레버스 입장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민간인들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트레버스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컬렌한테 무전기로 쏟아내는 그 대사들, 우리가 이놈들한테 당했어, 이 산골 촌놈 2명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그 대사가 이 영화의 매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동 화기로 무장한 테러범들 상대로 산악 구조대원들이 여러 지형지물이나 산악 장비 같은 걸로 맞서서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려 나가는 전개가 재미없거나 시시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죽음의 순간이 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등장한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 특히 제가 이 영화를 어린 시절에 볼 때는 악당들이 죽는
장면들도 다 인상적이었지만 악당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진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악당 테러범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악당들이 유달리 진짜 너무 나쁜 놈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레니 할린 감독이 이 영화를 피가 좀 많이 나오게 잔인한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했고, 캐스팅을 비롯해서 악당들의 악당스러운 면모가 너무 살벌하게 잘 표현되었어요.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악당이 나오는 영화들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어차피 지어낸 이야기이고 배우가 연기하는 건데 진심으로 이놈들의 행동에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클리프행어는 와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는 감정이 진짜 가슴으로부터 올라와요. 각본도 좋지만 레니 할린의 연출도 너무 훌륭했다. 레니 할린이 90년대 초반에 엄청 짧은 전성기를 누린 감독이에요. 다이하드 2, 클리프행어가 대표작이고, 저는 그보다 전인 80년대 후반에 나온 나이트메어 4도 되게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볼 때 유달리 4편이 뭔가 연출이 세련되고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재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그렇게 9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다가 컷스로트 아일랜드가 폭망하고 그 다음에 나온 롱키스 굿나잇도 잘 안되면서 이 감독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딥블루시라는 명작을 만들어서 부활하는가 했는데 결국 A급 감독의 위치로 다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독이 무너진 이후에 그 자리를 마이클 베이가 90년대 중반부터 바통 터치한 느낌도 들거든요. 레니 할린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안 풀린 경우 같고, 반대로 마이클 베이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잘 풀린 경우로 두 감독이 대조가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레니 할린이 클리프행어에서는 진짜 역대급으로 뛰어난 연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실베스타 스텔론은 뭐 당연히 로키 시리즈, 람보 시리즈가 대표작으로 꼽히지만 클리프행어도 이 배우의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클리프행어 외에 90년대 데몰리션맨, 저지 드레드, 데이라이트 이런 액션 영화들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다 너무 재밌게 본 영화들입니다. 극장에서 클리프행어를 보면서 실베스타 스텔론의 영화들을 재미있게 봤던 예전 추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할 역할의 배우가 마이클 루거,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하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두 역할로 출연하면서 다소 늦은 시점에 배우로서 명성이 크게 올랐죠. 사실 젊은 시절에 별로 안 유명하다가 40, 50대 이후에 유명해진 배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욘두는 정말 최고의 캐릭터였고 가오겔에 실베스타 스텔론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클리프행어가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았었죠. 그런데 욘두 역할도 좋지만 젊은 시절의 대표작인 클리프행어에서도 서브 주인공 역할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악당 보스 역할로 존 리스고, 올해 본 영화 중에 콘클라베에서도 이 배우가 나왔었죠. 존 리스고를 클리프행어 이후에 여러 작품들에서 봤지만 클리프행어에서 악역 역할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어떤 영화를 봐도 나쁜 놈처럼 보이더라고요. 교활하고 사악한 느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에서 빌런도 엄청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클리프행어가 최고의 액션 영화로 완성된데 존 리스고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배우, 각본의 OST까지 클리프행어라는 영화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액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 재개봉 리마스터드 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신작보다 더 만족스러운 재개봉 관람이었고요. 클리프행어 외에도 제가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옛날 명작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영화들도 다 재개봉 리마스터드 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재개봉 영화 클리프행어 리마스터드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